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전혜연 시사평론가,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박주희 변호사 이렇게 5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 요즘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안진용 기자님. 한국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미국 국적을, 이중 국적을 포기하고 군입대한다. 그것도 장교로 복무한다. 이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근데 어제 입대했습니다. 만 24세인데 어제 경남 찬원시 진해기지 사령부를 통해서 입대했습니다. 해군 통역장교로 복무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복무 기간입니다. 통상으로 육군 현역병이 18개월 복무하는데 이번에 이제 군복무에 들어가면은요. 훈련 기간 포함해서 무려 39개월 동안 복무를 하게 됩니다. 입대 현장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여동생 원주 씨가 동행했고요. 지금은 이혼한 사이인데 부친 이재용 회장도 참석 여부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업무상 일정으로 배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은 사진만 공개됐지만 와 대박 사건. 일단은 진짜 잘생기기도 했지만 늠름하고 건장한 진짜 대한민국 이 건장한 아들이다. 대한민국 아들이다.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네, 거기다가 이제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해서 자원 입대했다고 하니까 더 잘생겨 보이는데요. 어제 이지호 씨와 함께 이 입영한 해군 학사 사관 후보생 139기는요. 총 84명입니다. 그 남자가 63명, 그리고 여자가 21명인데요. 이 후보생들은 어제 가족들과 함께 생활관, 그리고 훈련 장소들을 함께 둘러본 뒤에 입영식을 하고 이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했는데요. 이지호 씨를 보면요. 살짝 슬픈 표정이 있어요. 아무래도 가족들과 헤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가족들과 거수 격려하는 모습도 어제 포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4살, 물론 이제 더 젊은 나이에, 더 어린 나이에 이제 군대 현역 가시는 분들 이제 많지만 부지기수지만 그래도 24살이면 아직도 부모품, 가정품이 그리울 나이일 수 있잖아요. 근데 24살에 어쨌든 대한민국의 건강한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간다는 하니까 또 늠름하게 잘 마치고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흐뭇하게 출발을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게 참 기술이라면 기술인데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 그러한 일을 누군가 선보였습니다. 어떤 일인지 영상으로 설명 보시겠습니다. 기술이면 기술인데. 거꾸로 매달린 한 남성이 무언가를 입에 앙 물고 들어올리기 시작하는데 그 아래로 보이는 건 놀랍게도 사람들입니다. 치아로만 성인 3명을 들어올린 채 10초를 버텨냈다는데요.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 위한 도전이었다지만 보기만 해도 아찔한 게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보는 동안 벌써 제 치아가 막 흔들리는 것 같은 막 그런 착각이 들 정도인데 진짜 전혜연 평론가님,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거 진짜 일반인들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방송 보고 어린이 여러분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남성 미국인이고요. 마이클 라디프로시인데 잘 보시면 3명이나 저렇게 들어올렸어요. 남성 1명, 여성 2명 치아로만 185.8kg을 들어올린 것이고요. 10초가량 건졌습니다. 거꾸로 매어서 잘 보시면 보형물 놓고 치아 힘으로 끌어올린 건데 저거 일반인이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평소에 턱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 그리고 목을 안정화시키는 훈련, 거꾸로 매달려서 중심 근육, 그러니까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이것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꾸준히 해왔었다라고 합니다. 관중들이 이 장면 보고 굉장히 환호를 했죠. 또 저 퍼포먼스를 지난 5월 30일 대만에서 하면서 기네스 세계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거 보면서 와 멋있다, 대단하다, 엄두도 못 낼 기록이라고 환호하는 여론도 있지만 정말 저러다가 전체 틀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분은 고도의 훈련, 체계적인 훈련을 거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이나 특히 젊은 분들 나도 한 근육 해! 이렇게
그렇다고 무모하게 따라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록에 도전하는 저분의 정신만큼은 높이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스페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이힐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 멋내기나 패션, 무대의 퍼포먼스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와. 그런데 스페인의 어떤 남성은 이 하이힐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데 심지어 하이힐로 기록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하이힐로 어떤 기록을 세우죠? 파란색 하이힐을 신은 남성 힘차게 달려갑니다. 어머머. 걷기도 버거울 높은 굽인데 심지어 뒤로 뛰고 있죠. 그런데 이 도전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세계 기록에 도전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것도 기록이 있느냐는 것도 놀랍지만 혹시 시청하시는 분 중에 박주희 변호사님 헤헤이 제가 화면 거꾸로 돌렸네 거꾸로 그런 분도 계실까요 혹시? 아닙니다. 이 남성 진짜 7cm 힐을 신고 뒤로 달려서 100m를 달린 건데요. 우와. 그렇게 세운 기록이 16.55초라고 합니다. 어머나. 근데 이 남성이요. 이 힐을 신고 뒤로 달리는 이 기록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허. 2014년에도 같은 도전을 했는데 그때보다 사실은 3.5초를 이번에 단축을 시킨 거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 남성이 이런 이색적인 도전을 하는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어떤 도전을 했냐면 남학신을 신고 400m를 달리는 도전도 했고요. 와. 오리발을 신고 달리는 것도 했고요. 그 당규 큐대에다가 이 균형을 맞춰 달리는 시도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80개 정도의 이색적인 기록을 이제 도전을 했는데 이 남성 굉장한 이 취미이자 특기가 이 도전인 것 같습니다. 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네스 도전에는 종목이 제한이 없구나. 기록 도전에 제한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분들은 고도의 훈련, 체계적인 훈련 정말 거치신 분들 왜냐하면 하이힐 신고 뒤로 앞으로 걸어도 자칫 잘못하면 발목 삐끗하는데 뒤로 걷다간 정말 발목 다칠 수 있으니까 정말 저분들은 훈련 받으신 분이라는 거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안진용 기자님. 미국 소식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 유타주의 이 사막지대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주민들은 이것을 신기하게 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긴급 대피하기 바빴다고 합니다. 어떤 현상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뭘까요, 이건 또? 자, 검은 깔때기 구름을 들이우며 하늘에서 지상까지 뻗어 있는 이것. 뭐예요? 놀랍게도 거대한 토네이도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꼭 구름이 중간에 잘려 있는 것 같죠? 어머. 사막 지형을 따라 계속해서 이동하며 위협적으로 검은 회오리를 뿜어내고 있는데요. 세상에. 놀란 가슴을 쓸어낼 틈도 없이 인근에서 저렇게 또 다른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두 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여러 채가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누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 그런 토네이도가 없어 천만다행이다. 근데 위력이 정말 대단해요, 진짜. 예, 우리나라는 저런 경제 재앙 이 기후 재난 같은 게 좀 적어서 네. 천만다행이긴 한데 저 지역도 저런 재난은 저런 토네이도 같은 재난은 안 생기는 지역이거든요. 아, 원래? 어머나. 유타 지역 사막지대인데 저희가 건조한 지역이라서 토네이도가 안 생기는 지역인데 갑자기 두 개나 생긴 세상에. 거예요. 주민들 중에서 아마 토네이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고 미 국립기상청에서 토네이도 경보 발령했고 당국에서 날아다니는 파편이 사람을 위협할 수 있고 이동식 주택은 파손되거나 무너질 수도 있다. 아유. 이렇게 이제 경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역도 안 생기는 지역이기도 하려니와 이 시기로 봐도 토네이도가 보통 5월 달부터 8월 달 사이에 많이 생기는데 갑자기 9월 달에 생긴 거예요. 9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지금. 생기던 지역에 안 생기던 시기에 갑자기 아이고,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례적 더군다나 사막인데 폭우와 우박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뭔가 점점 기상 이변이 그러니까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상 기후 징후 아니냐라고 또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많을 텐데 어쨌든 자연 재앙은요 우리가 대비하기가 참 어렵다는 점에서 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세계 여행의 종착지는 또 어디가 될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 탄산음료를 배달하던 트럭이 여기에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에 빠진 것인지 바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이 커다란 싱크홀로 내려앉은 도로 그리고 그 안으로 트럭 뒷부분이 깊숙이 가라앉아 있죠. 아이고, 어떡해요. 아찔함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량 전체가 싱크홀 안으로 빠지더니 트럭이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서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너무 진짜 가슴 철렁한 순간인데 일단 전혜연 평론가님
저 트럭 운전자분의 안전이 먼저 걱정됩니다. 예,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사상자 발생하지 않고 운전자도 안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땅 꺼짐 현상 사실 우리나라에서 요즘 많이 문제가 그렇죠, 네. 되고 있는데요. 사고 현장을 곧바로 통제하고 현지 시장의 감독하에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셨듯이 저 영상이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저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 사고에서의 저 땅 꺼짐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할 텐데 네. 현지 당국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 오래된 배수 시설이 무너진 것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복구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오래된 배수 시설이 문제라고 하면 저곳 한 곳만 꺼지겠느냐 조금 더 철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주는 교훈도 있을 거예요. 이 땅 아래에 이 약해진 시설이 특히 또 우기를 거치면 각 나라 우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기를 거친 이후에 더 약해져 있을 수 있으니까 대대적인 또 점검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시각 이제 6시 3분을 막 넘어섰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